아이가 잠든 집이 통째로 불탔습니다. 아이들의 뼈가 단 한 조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이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1945년 12월 24일 저녁, 웨스트버지니아 파인트리 마을. 소더 가족의 집안은 시끌벅적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거실을 뛰어다녔고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는 선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니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빨리 씻고 자야 산타 할아버지 오셔. 아이들은 투덜거리면서도 하나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하며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 가족의 마지막 평온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제니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지 혼자 거실에 남아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 12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조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느리고 기묘한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웃음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조지는 불쾌함을 느끼며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장난전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다시는 그 선택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지붕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조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라도 떨어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조지는 평생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소리가 전화선이 끊기는 소리였을 거라고. 누군가 지붕 위에서 일부러 전화선을 끊었던 거라고. 새벽 1시. 조지 일어나봐요. 제니의 비명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조지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코끝에 타는 냄새가 가득했고 방 안으로 연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복도 너머 아래층에서는 이미 불길이 천장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빨리 나와! 불이야! 조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위층 방문들이 열렸고 아이들이 울면서 뛰어나왔습니다. 조지는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5이 없어? 아래층에 5이 있었는데. 계단은 이미 불길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조지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먹으로 유리창을 내리쳤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유리창이 이 순간만큼은 벽처럼 버텼습니다. 집 옆으로 달려가서 사다리를 찾았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사다리였지만 없었습니다. 조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조지는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붕을 딛고 위층 창문으로 올라갈 생각이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걸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세워둔 다른 트럭으로 뛰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역시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멀쩡히 달리던 차 2대가 동시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지는 알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누군가 이 집을, 이 아이들을 처음부터 노리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무너지는 집을 향해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대답 대신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집은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제니는 그 앞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이 엄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조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잔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흔적이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뼈도 없었고 치아도 없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옷 조각도 단추 하나도 없었습니다. 5명의 아이가 살았던 집이었는데 그 아이들의 흔적이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재 전문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강한 불이라도 뼈는 남아요. 어른도 아이도 화재 현장에서 완전히 소각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은 불 속에서 죽지 않았음을. 경찰은 단순 화재 사고로 결론을 내리려 했습니다. 조지는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사고라고요? 전화선이 잘려 있었고 사다리가 사라졌습니다. 트럭 2대가 동시에 고장났고 창문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 우연이라는 겁니까?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곧 더 강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화재가 발생한 그날 밤 근처 도로를 지나던 트럭 운전사가 경찰에 말했습니다. 불타는 집 근처에서 아이들을 봤습니다. 여러 명이었는데 그냥 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인근 식당에서 새벽에 일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낯선 어른 남성들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아이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그때 조지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화재가 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인상이 험했고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조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소더 씨, 당신 집은 언젠가 불타게 될 거요. 그리고 당신 아이들도 사라지게 될 거요. 조지는 당시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허풍 심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집은 불탔고 아이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남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시 조지는 이탈리아 파시즘을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조지의 입 때문에 누군가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 거라고, 정치적 보복이었을 거라고, 모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알려지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조지 앞으로 봉투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남성의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조지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뒷면에 짧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루이스 소더입니다. 제니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릴 때 루이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남성은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히 그 얼굴이었습니다. 눈매가 같았습니다. 조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아이들은 죽지 않았다고. 소더 부부는 집 앞 도로에 거대한 현수막을 세웠습니다. 사라진 5 아이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지나가는 차를 세우며 행인을 붙잡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제발 아무거라도 알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현수막은 20년 넘게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1968년 조지 소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내 아이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 내 아이들이 그 불 속에서 죽었다는 걸. 제니는 남편이 떠난 뒤에도 혼자 사건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현수막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제니는 매일 그 방 앞에 서서 문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5 아이의 이름은 마리아, 마사, 루이스, 제닌, 베티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미해결입니다. 80년 가까이 지났지만 단 한 명의 아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된 이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5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충격적인 실화로 찾아오겠습니다.